월요봉투입니다. 자, 오늘 1월 6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음, 참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이 오후장 들어와서 힘을 좀 못 내면서 더 충격을 좀 많이 받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라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지금 보면 뭐 일본 증시도 뭐 중국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큰 폭의 하락들이 나왔죠.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나마 중국이 조금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뭐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은 정말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보다 더 심한 하락을 좀 맞았고요. 일단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들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첫 번째가 일단 연준발 QT였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인데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장에서는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예상했던 게 갑자기 2022년 여름 정도 요렇게 지금 어제 이 FOMC 의사록에 의해서 본다면 여름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정도의 상황이 됐다. 1년 반 이상 이게 당겨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게 옳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많이 주던 거,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계속 주던 걸 이제 400억 달러 이제 이번 달부터 1,050억 달러만 줄게. 이번 달부터는 한 700억 달러만 줄게.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양이 주는 거지.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거만큼 풍부하진 않겠지만 계속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상황에서 기존에 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러니까 이자가 워낙 쌌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제로금리니까 이자가 워낙 싸다 보니까 기업들이 니나 내나 개나 소나 전부 다 돈 빌려서 막 확장하고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 뭐 R&D에 쏟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이 지금 그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 2배 정도의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의 2배 정도의 자산을 지금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이 늘려놓은 자산을 다시 절반으로 지금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이 발행했던 채권을 만기가 돼서 회수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다시 시장에 안 풀거나 안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풀려 이제 나가 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끌어당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채권을 다 이렇게 이 원래대로 돌려주고 돈을 다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 이런 개념인 건데, 어, 전자 쪽으로 더 이상 만기 이후에 더 이상 다시 공급을 하지 않는 정도? 이 정도라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시장이 거기서 또 충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에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민간 얘네들도 민간기관이고 얘네들 이익이 최우선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익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지수가 계속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자본이 자꾸 줄 테니까 자금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거의 뭐 대다수가 이 주식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떨구게 됐을 경우에는 정권 차원에서도 그리고 연준의 책임자들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이 위상 약화 그리고 여론 악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리 보존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겁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지금 12월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물론 이거 하나밖에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만 세부적인 지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일단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피크 아웃은 조금 지나간 것 같은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지표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 발표되게 될 이 고용 보고서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여기서 너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지금 이젠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정도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서프라이즈하게 예상치 2배가 넘게 나오는 이런 정도 상황 나오게 되면 연준의 어떤 이 지금 강력한 긴축 모드의 어떤 정당성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 이후에 나오게 될 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지금 FOMC가 지난달 연준 회의에서 FOMC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느 시점쯤에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작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라고 계속 얘기했다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으로 보면 1월 이제 말경에 FOMC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더 넓게 보면 3월 FOMC 전까지 나오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까지 안 써도 되는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시행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지나고 나면 지표들이 조금씩만 안정적으로 나와주기만 해도 어차피 징후는 지금 12월 한 중순부터 공급망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해소 조짐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첫 출발은 11월 말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진행이 돼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늘 내일 하루 이틀로 놓고 보면 당장 하루 이틀로 놓고 보면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충격은 시장의 충격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충격을 오늘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아마 미국 시장 내일도 하락은 할 것 같은데 다만 하락이 조금 제한이 되면서 양봉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 일단 그나마 뭐 코스피는 조금 사주긴 했는데 선물 매수가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조금 줄어서 3,70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5천억대까지 갔다가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가 다시 이제 매수 위로 올라서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선물 매도 그러니까 매수가 확 줄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점점 스물스물 질질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하나 나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더 큰 문제인데 외국인들의 매도 지금 연일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 뭐 당연히 지금 배당 물량 때문에 나올 물량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한 제가 계산한 걸로 보면 계산한 기간으로 12월 말 정도부터로 계산하면 코스닥은 한 1,000억 안 남은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략 이제 한 2, 3천억 이상 안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더 나오면 내일 이 이상 더 나오면 이제 엔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면 정리가 되고 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QT와 관련된 돌발 악재를 기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그 부분이 내일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아주 의아스럽다. 저가 매수인지는 몰라도 제가 산다. 근데 팔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오후장 들어서 매도 우위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일단은 일정 물량 이상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나 최근에 비해서는 지금 양은 확실히 조금 줄어들었죠.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 초반 정도, 오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결국 마지막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시장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이걸 보다 보면 지금 최근 코스닥 하락의 어떤 원인이 잡히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단 하나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어떤가요?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 10% 이상 이렇게 밀리니까 5%, 10%막 이렇게 밀리니까 지수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보시면요. 7% 하락 펄어비스, 뭐 3.8%는 참 이것도 엄청난 건데 14% 카카오 게임즈, 11% 리메이드, 5%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5%,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ST팜 5%, 여기 컴투스 10%. 공통점 보이시나요, 지금? SM-7%, 디어유 -8.9%. 지금 공통점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인가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정책적인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정책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들이 코스닥의 하락을 또 더욱더 부추겼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이슈 엄청난 거 하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배당 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외국인들 매도까지 지금 끼어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원래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야 되는 지금 이 연초에 오히려 더 된소리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정책적인 부분에서 굳이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결과론적입니다만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 이 중국 쪽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섹터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섹터 자체가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키오스크 거의 비슷한 섹터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그리고 철강 이런 섹터들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NFT 게임 그다음에 뭐 인터넷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 기업들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쪽 거의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발 악재인 QT에다가 이것까지 다 두드러 맞다 보니까 코스닥 오늘 지금 3%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하는 참 연초부터 좀 뭐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방송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시애틀에서 이 신발끈을 매야 되는 정도의 상황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요. 일단 그나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세 어제 매도했던 양 거의 매수로 다 돌려준 놓은 정도의 상황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도 LG화학, 포스코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엄청납니다. 오늘 매도가. 그리고 네이버, NC소프트,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대보마그네틱, 엠플러스, 아프리카TV, 오비고, 케이지모빌리언스, 이녹스 첨단소재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엄청난 매도가 나왔고요. 펄어비스도 상당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비엠, SM, JYP엔터, 클래시스, 알테오젠, 리노공업, 덕산네오룩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역시 NFT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섹터들도 지금 좀 매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좀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야 될 구간인데 이 돌발 악재들이 대내외적 악재가 지금 뭐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 위로 올려줘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못 올렸고요. 양봉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결국 양봉도 지금 결국 막판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건 결국 2,950을 맞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다시 2,9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자리 지금 지킨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죠. 왜?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고 어제 미국 시장 우리는 지금 이틀 연속 반영을 했는데 미국 시장 어제 첫날 반응이었거든요. 반영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밤에 또 추가적인 반영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떨어지더라도 양봉 마감이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 2,900 지킬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고 만약 오늘 같은 이런 식의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 미국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2,900을 위협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더 안타깝죠. 뭐 하락폭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좀 과도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근데 이 부분이 정책적 이슈가 지금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애매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978포인트 정도 전후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역시 장담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기는 했습니다. 아랫꼬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까지 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양봉 그거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오늘 하락하더라도 양봉만 나와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양봉을 지금 양 지수 다 못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양봉 마감 이제 양봉을 보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음봉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아직 일단 이 매가 다 끝나지는 않은 상황임을 일단은 보여주었고요. 내일 2,900포인트 요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이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